안녕하세요. 마이조바로 다니엘입니다. 말레이시아가 한국보다 여러 면에서 느리다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연 얼마나 느린지 마트에서 계산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체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NSK 마트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코스트코와 비슷한 말레이시아의 대형 할인 매장입니다. 저희 바로 앞에 딸기하고 망고 두 가지 물건만 구입하신 여성분이 계셔서 계산하는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두 가지 물건을 바코드로 찍고 점원이 직접 봉투에 담아서 묶어줍니다. 때로는 보조가 옆에 있을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직원이 한 명만 근무를 하고 있네요. 고객이 카드로 결제를 한다고 해서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그럼 보통 한국에서는 포스에서 결제를 바로 하잖아요, 카드로. 근데 여기 말레이시아에서는 카드 결제를 하기 위한 전용 단말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기계에다 금액을 입력하고 지금 보시면 카드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제 접촉을 했는데 저걸 이제 페이웨이브라고 그래서 그냥 접촉만 해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금액이 이제 큰 금액이 아니면 저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속도가 늦을 때도 많아서 승인까지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이제 승인이 됐고요. 카드 영수증이 2장에 걸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결제가 완료되면 또 포스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건 2개 사고 카드로 결제했는데 한 1분 정도 시간이 벌써 소요가 됐죠. 자, 드디어 기다리던 저희 순서가 왔습니다. 처음 아이템부터 바코드가 잘 안 찍혀서 지금 이제 바코드를 여러 번 여기저기 돌려가면서 겨우 찍어서 계산이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이템을 하나하나 바코드 찍는 것까지는 뭐 한국이랑 비슷한데 그걸 봉투에다가 펴서 담고 하나하나씩 담고 또 묶어주고 한쪽에 밀어주고 지금 저렇게 또 봉투를 벌리고 물건을 찍고 넣어주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저런 과정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똑같은 행동인데 그러니까 물건이 자잘한 거나 이렇게 작은 아이템들이 굉장히 여러 개를 사게 되거나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 일일이 찍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런 시간을 허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했던 시간보다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립니다. 지금 또 계산하는 과정에 보면은 저 지금 종이 그 플라스틱 컵인데요. 지금은 저게 바코드가 더 안 읽히죠. 아까 상태보다 훨씬 더 읽히지도 않고 바코드가 또 어디 있는지 뭐 둘러보기도 하고 있는 바코드를 입력했는데 안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면 이 시간이 계속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바코드가 입력이 안 되면 하나하나 이제 번호를 찾아서 포스에다 인식을 해서 단말기에다 직접 인식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저런 상황이 한국보다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런 상황이 종종 많이 발생하고 저런 상황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당연히 물건이 많아지고 종류가 많아질수록 계산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산을 시작한 지 지금 2분이 좀 넘어가는데 사실 물건 그렇게 많이 결제도 안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체가 됐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말레이시아가 굉장히 늦는다, 느긋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다 보면 한국과 조금 다른 점이 하나 느껴지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매장에서 물건을 담아줄 때 고객분들이 직접 장바구니를 가지고 오잖아요. 장바구니나 이런 봉투가 없으면 저런 비닐봉투를 개인이 돈을 주고 사야 되니까 그런데 그리고 봉투값도 좀 비싼 편이고요. 그런데 아직 말레이시아에서는 봉투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수량에 제한 없이 제공하는데요. 물론 최근에는 요일별로 봉투를 돈 주고 사야 하는 날도 생겼는데 아마 토요일에 돈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평소에 항상 무료로 봉투를 저렇게 주기 때문에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봉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저 물건 담는 봉투를 한국에서는 보통 비닐봉투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비닐이라는 용어가 더 익숙해서 보통 비닐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비닐봉투 이러잖아요. 근데 영어 표현으로 저런 봉투를 플라스틱백이라고 부른답니다. 제가 처음에 말레이시아에 와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데 그 점원이 계속 계산이 끝나고 저한테 계속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
플라스틱이라는 얘기까지는 들은 것 같은데 발음도 생소하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계속 물어봐서 그냥 제가 못 알아듣고 그냥 오케이 뭐 땡큐 그냥 그러고서 그냥 나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플라스틱 봉투, 플라스틱 백에 네가 산 물건을 담아주냐고 계속 물어봤던 건데 제가 그걸 못 알아듣고서 그냥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좀 창피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영상이 길다 보니까 제가 봉투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봉투의 품질도 한국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은 봉투가 굉장히 튼튼하고 그 재질도 좀 두꺼운 편인데 여기는 봉투가 좀 얇고 그 다음에 그 마감 상태가 안 좋아서 불량 봉투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봉투가 터지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특히 무거운 물건을 담을 때는 보통 2개나 3개 정도를 겹치거나 아니면은 물건을 담고 손으로 밑을 받쳐서 이동을 하지 않으면 뭐 맥주나 이런 거 음료수 같은 거 병이나 이런 걸 사가지고 이동하다가 밑에 봉투가 터져서 굉장히 난처한 일을 당하는 경우를 종종 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품질도 굉장히 한국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봉투가 무료로 계속 나눠줄 수 있는 게 봉투가 그렇게 품질이 좋지가 않으니까 뭐 가격도 싸니까 부담 없이 많이 사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 봉투가 굉장히 요긴하게 현지에선 쓰여지는데요. 저렇게 봉투를 많이 주면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는 아직 쓰레기 분리수거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음식물 쓰레기도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그냥 섞어서 일반 쓰레기랑 다 함께 버립니다. 다만 최근에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조금 개선이 되면서 분리수거통도 조금 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쓰레기를 아무 봉투에 담아서 버려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음식물 쓰레기하고 다른 쓰레기들을 분리 없이 그냥 섞어서 한 번에 버리는데 이런 점이 한국보다 쓰레기를 버리는 거는 굉장히 편리하고 유리한데 환경을 생각한다면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한국은 쓰레기를 버리는데 종량제 봉투와 같은 전용 봉투를 따로 사서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저렇게 마트에서 준 봉투에다가 그냥 버리면 되니까 저걸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쓰레기용 따로 일반 봉투가 있기도 한데 그걸 사서 버리기보다는 저렇게 마트에서 장볼 때마다 뭐 한 10장, 20장씩 나오니까 그 봉투를 가지고 쓰레기 버리는데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잠깐 보이는 게 소세지인데요. 한국에서는 주로 저런 소세지를 돼지고기로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저런 소세지조차도 돼지로 못 만들고 대부분 닭으로, 치킨으로 만듭니다. 할랄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따로 있는데 돼지나 술과 관련된 음식들은 이제 논할랄이라고 해서 그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이죠. 그래서 그런 음식들은 테스코라든지 대형 마트에서도 주로 별도의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만 판매를 하고 결제도 따로 해야 되는데 여기 NSK 마트에서는 캔맥주 정도는 그냥 일반 매대에서 살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되게 편리하게 구매를 할 수 있고 물론 돼지고기하고 주류 관련된 대부분의 제품은 별도의 1층 매장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 구매를 하게도 해놨습니다. 드디어 이제 계산을 시작한 지 한 8분이 지났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물건이 계산대에 올려졌고 이제 저도 밖에 나와서 마지막 물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물건이 다 나오면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밖에서 기다리면서 또 보니까 저렇게 물건 하나하나 계산을 바코드로 찍고 봉투에 담는 저런 과정들이 굉장히 천천히 하고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보면 저거보다 훨씬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아마 한국처럼 빠른 거는 뭐 전 세계 어디에 가도 경험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게 저렇게 계산을 저렇게 정상적으로 하다가도 만약에 기계가 고장이 날 경우도 있고 점원이 뭐 숫자를 잘못 입력할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변수가 또 생기는데 그런 변수가 생기면 또 매니저가 출동을 하고 계산 그 카운터도 옮겨서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기도 하고 정말 계산이 끝나서 카드 영수증이나 결제 영수증을 받기 전까지 한순간도 안심을 할 수 없다라는 게 말레이시아에서 계산하면서 제가 4년 동안 살면서 느꼈던 점입니다.
이제 계산을 시작한 지 거의 10분이 다 돼가는 시간에 계산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도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참 고생이 많은 것 같은데요. 다른 매장에서는 손에 실리콘 장갑을 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현재는 그냥 맨손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결제를 하는 순간이 다가왔는데요. 저는 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합니다. 카드를 전달을 하면 앞에 계산하신 분처럼 포스에서 바로 하지 않고 저렇게 별도 단말기에다가 이제 금액을 지금 입력을 하잖아요. 저 금액을 입력하고 이제 카드를 집어넣고 조금 더 기다린 다음에 어떤 이제 핀 넘버 입력하는, 비밀번호 입력하는 창이 뜨면 저한테 이제 기계를 다시 주는데, 제가 이제 여기 금액을 확인하고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OK를 누르면 됩니다. 저 때 금액을 직원이 수기로 입력하다 보니까 금액이 잘못 입력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금액을 꼭 잘 확인하고 비밀번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까 먼저 번 하셨던 분보다 승인이 좀 빨리 된 편인 것 같은데요. 저렇게 영수증 나오는 시간도 네트워크 사정에 따라서 한참 걸리기도 하고 저기서 또 시간이 많이 허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보안요원한테 영수증 마지막으로 확인받으면 장보기가 끝나는데요. 한국 돈 11만원, 말레이시아 돈 400링깃 정도로 장보기를 마쳤습니다. 한 10분 정도 걸렸네요, 계산하는 데만. 오늘 돈 많이 썼으니까 빨리 매장에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오늘 쓴 것만큼 벌어야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마이조우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